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동산과 미래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지금 땅 위에는 좀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내일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토지 투자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생기고 역이 생기고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토지 중에 좋은 땅을 가려내는 그 전략과 눈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는 02-2638-395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부동산과 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의 안현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그동안에 제가 계속 얘기해오던 앞으로 인구가 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동안 잘 맞아왔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투자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지금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그 지역을 말할 때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손들 갈 때 아니면은 큰손들 가기 전에 먼저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큰손들이 나중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투자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는 큰손들 가기 전에 투자하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번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그 지역에 이제 큰손들 많이 왔는데 큰손들 갈 때 같이 들어가셔야겠어요? 아니면은 큰손들 나중에 다 올려놓고 나중에 들어가셔야겠어요?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동산은 결국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큰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아채고 먼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손들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갔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2010년에 아직 큰손들 오기 전에 세종시 갔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아직은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손들 가기 전이 아니더라도 큰손들 갈 때라도 일단 가셔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는 큰손들이 처음 와서 가격 올릴 때가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 그런 기회를 아직은 잡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 시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물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올바른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후반부에는 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왜 위험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서
부자 되는 길과 그다음 서울 수도권에서 어떻게 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가 그 길에 대해서 꼭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한 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좀 사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지역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곳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역들 뭐 제가 작년 방송에서도 그랬고 재작년 뭐 재재작년에 계속 얘기해 오던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스마트 시티 얘기하던 그 지역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는 AI 투자처 그래서 해상 풍력을 준비하던 그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 얘기하는 곳 그곳이 또 찾아보면 뉴스 찾아보면은 에너지 수도가 똑같이 다 전라남도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정권이 지금 실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해 오던 산업 그런데 그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산업이다. 그 부분을 보고 들어가셔서 투자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은 내가 투자했을 때 다음에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얘기했던 이 지역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큰 손들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 투자하신 분은 벌써 3배 가까이 가고 있고 자 윤석열 대통령 때 투자하신 분은 벌써 2배 이 시절에도 벌써 3배 가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들어가는 곳을 꼭 보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검증된 이유는 물론 맞춰서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자,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이 있고 그곳에 길이 난다 뭐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디 길만 난다고 해서 저쪽에 길 났는데 이 땅 저 땅 막 개발한다고 투자자들 막 몰려옵니다. 그럼 그 지역 땅값 올라가요. 실제 사람들 몰려오고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길이 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지만 길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다니고 물류, 결국에는 물류나 물건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있어야 돈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개발이 거대하면은 길도 당연히 더 커져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도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하면은 길 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건물 올라간 만큼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면은 길이 기존에 있던 길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길이 막히니까 큰 길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자,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전 세계와 무역을 할 수 있는 물류가 있는 해상 저렇게 컨테이너항 같은 무역항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덤으로 얘기하자면 하늘길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국제 공항도 있으면 좋은 거겠죠. 자, 이런 부분이 정확히 맞춰지는 지역이 있어요. 궁금하시면은 지금 당장 여 밑에 전화번호 나오는 곳으로 연락 주셔서 1:1 상담이나 세미나 들어보시면은 그곳에서 제가 검증해 드릴 수 있고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얼만큼 활성화되느냐. 활성화되는 거 그 정하는 그것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전기 에너지가 결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수도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이 이 지역이 에너지 수도가 된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에너지 수도를 먼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 지금 와서 실제 가격이 오르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왜?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요즘에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거 투자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투자 그리고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게 있으면은 전문가와 검증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자, 그리고 커질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거는 물입니다. 자, 물이 얼마나 충분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만큼 클 수 있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충분한 물이 있어야 공업용수가 있어야 공장도 들어가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상황이라서 슬슬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검증하고 그런 근거에 맞춰서 지금 국가가 이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그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산업이 자 주식도 때와 시기가 있죠.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했으면은 한 3년간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자, 그리고 한 2000년도쯤에 하이닉스 주식 사라고 하면은 아마 뺨을 세게 맞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하이닉스 망한다고 했었으니까. 자, 반면에 이 젠슨왕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망한다, AMD에 밀려서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랬지만 결국에는 시기만 잘 맞춰서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최고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부동산도 때와 시기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새 제 얘기가 다 검증돼서 너무 좋아요. 자, 26만 장 AI 칩이 들어가는 만큼 전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한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AI 수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자, 젠슨왕이 굳이 왜 우리나라에 투자했느냐? 자, 젠슨왕이 얘기해요. 에너지 논쟁, 전력량보다 전력망이 문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미국조차도 전기 문제 때문에 AI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은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AI 이 문제 때문에 자, 중국 기업은 전력을 무료로 써서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긴다 그런 얘기를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도 역대 대통령이 AI망이 아니라 이 전력망을 준비해오던 지역이 우리나라에 마침 있어가지고 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계속 주식이 안 되다가 시기를 만나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서울이 최고다. 무조건 세종시가 최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국가사업이 최고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최고의 주식을 찾은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터지는 시기 그리고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검증된 전문가가 투자를 추천하는 것을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과 몇 주 전에만 오셨어도 제가 저랑 상담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아, 큰 손들 가기 전에 투자하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벌써 가격이 큰 손들 와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큰 손들 갈 때 어쨌든 같이 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왜 제가 전라남도가 뜨고 있고 그 덕택에 앞으로 서울 수도권이 전라남도로 인구가 기업이 흡수되면서 서울 수도권이 지고 그다음 전라남도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AI 수도 AI 데이터 센터가 전라남도로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쪽입니다. 그 다음이 충청도 지역이고요. 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간 지역과 아파트 부동산 가격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없던 데이터 센터가 인터넷 깔면서 나오던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최첨단 산업, 비테크 산업이 다 데이터 센터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 데이터 센터가 비례하고 실제 작년 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투기 수단이라고 뉴스에 나왔고 자, 지금 올해 뉴스입니다. 그저 야산인데 2년 만에 400억을 더 주고 투자회사면은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데이터 센터 짓는 기업한테 팔려고 이득을 내려고 산 그 투자회사가 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무려 2년 만에 1,000억짜리를 1,400억을 주고 샀다라는 뉴스가 올해 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 센터 부동산은 돈이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 젠슨함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몇 년 전에 제가 전라남도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전문가는 뭐 전라남도를 얘기하고 있어. 가장 낙후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젠슨함 고생하던 시절에 저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젠슨함 뜨기 시작하면서 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새 검증 정확히 올라가는 모습을 검증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종목을 찾듯이 부동산도 올바른 지역을 찾아야 하겠지만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도 국가에서 투자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왜 전라남도가 뜨고 서울이 질까요? 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자, 전기요금. 전기 생산되는 지역들은 전기요금이 싸지고 자, 전기를 먼 데까지 먼 지역에서 전기를 막 서울이라든가 동해안에서 막 이 서울까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쓰는 지역들은 자, 한전이 지금 적자 상태잖아요. 왜요? 이거 전력망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력망 유지하는데 한 해에 1조 7천억이 든답니다. 적자 나는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고압선 유지하는 비용, 인건비, 변전소 이런 부품 갈아 끼는 비용 이런 것들이 1조 7천억 들어가니까 보내지 않고 생산되는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게 자, 서울 경기에 있는 기업들을 이쪽 지역으로 내려보내게 하는 이 법안 저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에 처리된 법안이에요. 분산에너지 특별법.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서울 지역은 전기비가 3배가 되고 인천 경기 지역은 전기비가 1.5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의 문제점이 뭐예요? 빅테크 기업은 전기를 많이 써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 연간 유지비가 100억이나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비가 몇 배가 될까요? 300억이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자, 제일 전기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이 있는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빅테크 기업들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뒤면 아니면 10년 뒤면 제 얘기가 또 검증이 될 겁니다.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 자, 기업들이 가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은 기업이 가면은 인구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만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서울이 뭔가 또 찾아내지 않는 이상 서울 수도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 지금 전기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블랙아웃,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AI를 한다는 미국조차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런 전기 관련 망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 공급하겠다. 26만 장 AI 칩을 선 공급하겠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 문제는 뭐냐? 그냥 되는 대로, 여태까지 잘 되던 최고의 주식만 찾아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 지역으로 우리가 바라보셔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이쪽이 당진항이고 여기가 평택항인데, 그나마 서울 수도권으로 앞으로 전력망, 지금 여기에 고압선을 지금 놓고 있어요. 당진에서 평택 쪽으로. 자, 이게 놓이고 그렇게 돼서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전기 계획이 제대로 넘어가야 그나마 서울 수도권이 어느 정도 부동산이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사업들 전기가 없어서 멈추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반대로 자, 지금 올해 8월 달 뉴스예요. 대통령실에서 전남에 전력망 이 사업에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한전에서 10차 전력 계획에서 대규모 변전소 신설하는 곳은 전라남도 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동산이 가장 활발해질 지역 어디겠어요?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역, 전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큼 발전되는 지역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물론 민간인이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다면은, 지금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쪽집게처럼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연락하셔서, 지금 방송 보고 연락하셔서 세미나나 1:1 상담으로 내 투자라든가 그리고 내 자산 지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수도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을 그대로 맹신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번 주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다시 기공식 한다고 합니다. 이미 2012년도에 한번 실패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용산에 아무리 서울시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이걸 이끌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이 있을까요? 자, 지금 왜 IMF와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저는 우리나라가 2007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뉴스가 이번 주 동안에 난 뉴스가 서울이 역대급으로 집값 올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유일하게 서울 집값을 좀 못 맞춘 부분이 있다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부동산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동산 124 통계에서는 또 서울의 집값이 하락한다고 나왔어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엇갈린 의견이 나올 때는 위험한 부분이 오히려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리고 세계 경제위기 사태 때 미국이 금리를 낮췄어도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그 지표는 왜 그러느냐? 이 시점에 미국으로 달러가 흡수되면서 환율이, 자, 이렇게 환율 나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좀 고민했던 건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9월 17일에 한동안 유지됐던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9월 17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미국으로 지금 달러가 어느 정도 흡수되는 그런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도 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고 제가 얘기해왔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이창용 한국 총재가 자신의 말과는 다른, 자신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초창기에 미국이 막 금리 올릴 때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금리가 우리가 높았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상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리 올리는 것도 브릭스가 올리면은 우리는 그때 올리겠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럽이 올리면 올리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안 올렸어요. 말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낮출 때도 선제 인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최근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 이유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하는 IMF라든가 세계 경제 위기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 강의할 때 항상 하던 얘기 있죠. 빚이 있는 부동산 조심하셔라. 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제가 이분이 말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금리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가고, 지금 서울 금리 부분도 지금 은행이 대출 총량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오면서 이 서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있던 일이 이번이라고 안 벌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혹시 이쪽 생각하신 분도 한 번은 오셔서 얘기 들어보시고 검증 받아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지금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서울, 그래도 서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 미국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질 때 벤 버냉키가, 그리고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들이 맞았습니까? 아니면은 결국에 시장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결국에 흘러갈 수 있는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까? 서울의 부동산은 그때 그래도 서울이지 하는 것은 그 당시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자마자 중국산 아파트를 사는, 이런 사자마자 구축인 아파트가 요새 많습니다. 이런 위험시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가 될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부분, 자, 투자도 그렇고 내 서울에 있는 자산이 걱정되고 그런 것도, 자, 저는 자신 있게 제가 검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세미나 1:1 상담해 주시고요. 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용산 이런 사업들 보시면은 미래 가치가
위험투성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자, 전력망 문제, 경제, 자금 유동성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 이것들 분명히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제 얘기가 다시 검증될 거지만 서울 수도권이시고 전남이 뜨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빚이 있는 또 수도권 지역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고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움직이는 정책이나 자금의 유동성이 어디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 지역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또 관련된 세미나가 있다고는 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그것은 AI와 반드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동산 강의. 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세계 흐름을 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 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IMF 같은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자,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로 1:1 상담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미나 관련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2638-395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청자분들의 사연들을 모아서 사연 하나하나씩 해결해드리는 시청자 소통 상담입니다. 전화 지금 들어와서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지역 궁금하실까요? 전남 나주시 있는 논이요. 아, 나주시에 있는 논이죠. 네. 지역 주소가 나주시 동은 어떻게 될까요? 동수동. 동수동에 몇 다시 몇 있을까요? 212. 212. 네. 212번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의 212번지 논인데 얼마나 들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2007년도에 샀으니까. 그럼 10년 넘게 또 들고 계신 거네요. 2007년. 2007년. 와,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2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2년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셨던 건가요? 지금 농사를 처음에는 한 7년인가 6년인가 짓다가 지금은 임대업으로 농촌 거기에다 맡겼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가 궁금해요. 전문가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007년도에 사셨으면 그래도 그동안에 가격 많이 올랐을 텐데. 가격 올랐다. 제가 예. 가격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세요? 네. 그래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나주시거든요. 네. 더군다나 나주에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최근에 2007년이면은 이쪽에 나주혁신도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네네네. 자, 이쪽 지역에 실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미 2016년도쯤에 제법 가격 상승이 있던 지역이에요. 네, 그때 거기 우리 동네만 올랐어요. 그쪽만 올랐어요. 왜냐면 농공단지라 가지고 저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현재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산이 거기가 공장 부지로 이렇게 해가고 도로도 쫙쫙 났어요. 지금. 예, 도로도 지금 크게 잘나 있는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 이거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평당 제가 900평인데 평당 그때 43,000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네. 요새 조금 인구 느는 게 주춤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전망 밝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자, 산업단지 이 밑에 네네. 보면은
네. 원래 바로 위쪽에도 나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었고 네. 바로 밑에 나주 혁신도시 때문에 네. 자 한전이 오니까 한전 관련 하청업체들 기업들 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 여기 옆에. 보면은 새로 생긴 산업단지가 지금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꽉 찼거든요. 저희 논이 생산 녹지예요. 그것도. 예, 아이 그거 그래가지고 이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사이에 있고 옆에 이제 목포대학교 에너지관리 산업단지 캠퍼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네. 자 지금 여기 발전하는 모습 보여요. 예. 근데 거의 샌드위치 위치라고 해야 할까? 그런 위치에 있으셔가지고 앞으로 이거 계속 이쪽 지역 제 장단컨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더군다나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보유하셔야죠.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그래요? 거니까. 자, 더군다나 네. 지금 이번에 뉴스 새로 난 게 아무래도 이제 혁신도시 한전이 오다 보니까 한전이 우리나라 전기 관련으로는 어쨌든 가장 권위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젠슨왕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누가 제일 잘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나라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게 여기 나주 혁신도시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 어떤 게 나왔느냐?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융합 발전인데 핵융합 장치 그거가 지금 여기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업단지 쪽 아, 그래요? 아마 대학교하고 산학연 연결돼서 이쪽이 더 또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면은 여기 발전해요, 안 해요? 해요. 발전하죠.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릴 만한 그런 네.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 유치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네. 분산 에너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특구가 또 이번에 좀 울산하고 포항이 좀 아쉬운 게 그쪽은 분산 에너지 특구가 좀 잘 안 됐는데 이쪽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친환경 에너지랑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쪽에 한전 보내다 보니까 네. 분산 에너지 특구가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됐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꼭 보유하셔야 한다.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년을 들고 계셨는데 그래도 더 들고 가실 만한 가치 있는 토지를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보도록 할게요. 589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해남군의 계곡면 당산리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가 궁금해서요. 그 미래 가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상담을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AI 관련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지금 당산리 쪽에 있는 일대 토지거든요. 가치가 좀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전문가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 좀 가치 있는 땅일까요? 자, 질문을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임야로 지금 이쪽에 산이 있는데 자, 전라남도 지역이 이쪽 좀 광활하게 그래도 넓은 토지가 있는 이렇게 평야가 있는 지역에서 평야가 있는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 있는 산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자, 최근에 이쪽 지역에 에너지 수도가 크게 계획되어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바로 밑에 계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새로 KTX역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 지역에 최근에 부동산 바람 이제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기업 이런 부동산들이 많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세권 얘기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기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솔라시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도 항상 문제점은 물을 끼고 있어야 해서, 큰 물을 끼고 있어야 해서 이 바닷가 그리고 수출 항구가 있는 이쪽 지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계속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쪽 지역이 굉장히 거대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계속 있을 겁니다. 천천히라도 있을 건데 바로 빠르게 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느긋이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그 솔라시도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번에는요. 5110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온천동 1105-1번지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망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산 지역은 또 워낙 또 광역시다 보니까 많은 밀집되어 있는 산업들도 많을 텐데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 가치로 본다면 몇 점으로 좀 주실 수 있는지 전문가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토지는 부산시 한가운데 있는 토지네요. 자, 그런데 한가운데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 부산시의 문제점은 조금만 이렇게 옆에 녹지 지역으로 나가면은 이 땅들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이렇게 답으로 표시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 주거 지역,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 그린벨트는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녹색으로 비어있는 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충분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부산 인구가 많이 줄어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부산의 동래구에 지금 온천동이잖아요. 그래도 온천동은 부산시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길이 좀 큰 길이 어떻게 주변에 접근을 좀 불허하게 이렇게 감싸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직 숨겨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쪽 토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가면서 그리고 부산이 개발하거나 뭐 집을 짓거나 어떻게 할 때 구도심을 부수고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어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활용하실 건가?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길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 길 높이 위까지 좀 복도를 해서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이 큰 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만큼 공사비가 좀 부담된다면은 이 주변에 옆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신다면 길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아주 크게 빚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로 좀 묶어 있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사연 하나 보면요. 0539번님이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444-1번지에 있는 지역 궁금하다고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은 좀 거래도 안 되고 하는데 언제쯤 토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거래가 한산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타이밍을 맞춘다면 언제가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토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아니에요. 부산이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희소성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남계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을 보니까 이분도 조금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수지역입니다. 양쪽에 산이 감싸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한탄강과 임진강이 감싸고 있어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만 조심하면 괜찮은데 지형을 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높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 걱정이 없는, 그래서 이런 특수지형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이쪽 관광개발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임진강 주상절리 같은 부분이 이쪽 지역으로 관광개발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한탄강 쪽도 분명히 또 개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관광개발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주목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쪽 이쪽 지역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산 넘어서 좋지 않은 길을 뚫고 가야 하는데,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큰 메인 도로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길이 산을 거치지 않는 특수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지금 옆에 각종 관광, 그러니까 펜션이라든가 혹은 훈련원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이쪽에 국가에서 이렇게 통일 미래센터, 미래관 같은 그런 관광 자원이 계속 옆으로 지어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지역의 관광 산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부분을 항상 예의주시하셔서 좋은 시기, 관광 관련 개발이 있을 때 그때 매도 활동을 하시면은 괜찮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관광 개발에 대한 그 타이밍의 시기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님의 또 세미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좀 투자하고 또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 코인이 하고 싶다, 뭐 주식이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워낙에 그동안 많이 부풀어 있던 거품 때문에 잘못 투자하시면은 큰일 나는 분들, 그런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계속 올라간다고만 얘기하고 올라가는 뭐 투자처만 얘기하고 그러는 그런 전문가보다는 자, 많은 부분에서 자산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검증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거,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 가장 알맞은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이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전화나 문자로 상담,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정확하고 제대로 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